자, 앞서서 살펴본 배열은 전역적인 공간이나 지역적인 공간에서 배열을 선언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다만 C 언어와 마찬가지로 C++ 언어에서는 동적 할당된 배열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런 타입의 객체 이 개수계만큼을 동적 할당해주고 그 주소값을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유지해 줌으로써 동적 할당된 배열을 생성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C++에서의 동적 할당된 배열은 동적 생성되어진 배열의 각각의 요소들을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초기화할 수는 없다라는 좀 제약이 있다라는 점은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자 없는 생성자가 제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동적 할당되어지는 배열은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인터의 배열 같은 것들을 동적 할당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대안적으로 제공되어지고 있긴 합니다. 일단 동적 할당되어진 배열을 살펴보면 우리는 PVAR이라는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볼 수 있고, 그 PVAR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이런 타입의 객체 이 개수계만큼을 동적 생성을 해서 그 주소값을 유지해 줌으로써 이제는 이 포인터 변수가 동적 생성되어지는 배열의 시작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해서 역시 포인터의 산술연산이나 배열의 첨자연산을 통해 나머지 요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동적 할당되어진 공간들은 반드시 프로그래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순간에 가서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동적 할당 해제해 주어야 하는데, 그때에는 delet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되 현재 이 PVA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동적 할당되어진 배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중간에 네모가로가로를 써 주어야지만 각각의 배열 요소 객체에 대해서 소멸자들이 적절하게 호출되어져서 이 객체 배열 내에서 사용을 하는 모든 메모리들이 제대로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우리 C 언어에서는 동적 할당되어진 변수이나 혹은 동적 할당된 배열이나 모두 다 그냥 free라는 함수의 인자로 그 주소값만 넘겨주면 됐었지만, C++에서는 동적 할당된 변수와 배열이 할당 해제해주는 방법이 이 부분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점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하나 살펴봅시다. plist라는 포인터를 통해 가지고서 n리스트계만큼, 즉 5개짜리 컴플렉스 배열을 동적 할당해 가지고서 유지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따라서 for 반복문을 통해서 5번 반복하기를 현재 plist가 가리키는 배열의 i번째 요소에 대해서 set complex 해라 라는 값을 설정해라 라는 처리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본 것이죠. 더불어서 설정되어 있는 값들을 출력해 보기 위해서 다시 반복문을 사용을 해본 것입니다. 모든 처리가 끝나고 나면 plist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동적 배열에 대해서 할당 해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구성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메인 함수 내부에서만 동적 할당되어진 배열을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좀 반감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예제에서는 상수 크기만큼의 배열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밖에 없는데, 물론 일반 지역적인 배열도 상수 크기만큼의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충분할 것이겠죠. 다만 내가 동적 배열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배열의 크기가 상수 개수가 아니라 어떤 변수 값을 갖고 있는 그 크기만큼 생성하도록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예제를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메인 함수에서 plist라는 컴플렉스의 포인터를 정해 놓고 배열을 동적으로 생성을 하되 몇 개짜리 배열을 만들 것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create list라는 함수를 하나 두었어요. 자, 이 함수는 호출 시 생성하고자 하는 배열의 크기를 인수로 전달받아서 그 배열을 동적 생성을 해서 생성되어진 배열의 주소값을 반환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create list 하기를 nlist계, 즉 5개짜리 컴플렉스 배열을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함수 내부에서 우리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동적 할당된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배열의 내용들을 적절하게 초기화해 준 다음에 그 배열의 주소값을 반환해 주게 되었을 때, 이 p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로서 함수가 끝나면서 소멸되어지는 변수이겠지만, 이 p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즉 동적 할당된 공간의 시작 주소값은
뭐 예를 들어서 5000번지라고 가정한다면 그 5000번지에 있는 컴플렉스 배열은 내가 딜리트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해제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 p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5000번지라는 것을 메인 함수 쪽으로 전달을 해주고 그 메인 함수에서 그 주소 값을 유지한 다음에 그 주소를 통해서 반복적인 처리를 하면 그 5000번지에 만들어진 배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요. 모든 사용이 끝났을 때 그 5000번지에 있는 배열을 할당 해제해 줘라 라는 처리를 통해서 사용을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적 배열의 경우 동적으로 생성되어지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포인터가 갖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의 산술 연산과 화살표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 객체의 멤버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간단하게는 배열의 첨자 연산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구문은 그저 p 네모괄호 i.setComplex라는 형태로 작성을 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우리 C++에서 객체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요소 타입이 클래스인 배열을 선언해주게 되어지면 컴플렉스 타입의 객체 2개만큼을 연속된 공간에 할당을 하고 그 시작 주소를 하나의 이름으로 매핑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물론 이렇게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지는 배열은 각각의 값들이 초기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값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퀄 중괄호 하고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생성자 함수 출 표현을 통해서 각 요소 객체를 초기화했다라고 한다면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되어진 배열을 생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되어진 배열에 대해서는 배열 이름과 첨자 연산을 통해 가지고서 특정 요소 객체에 대해서 해당하는 멤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동적 할당되어진 배열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지역적인 배열과 다르게 프로그래머가 이름을 부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그 타입의 요소에 대한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준비해 두고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동적 배열의 시작 주소를 대입해 줌으로써 우리는 이후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동적 할당된 배열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인터 변수 plist가 배열이 아니라 plist가 가리키는 것이 배열인 것이고 또 plist는 배열의 시작 요소를 가리키고 있기에 포인터의 산술 연산과 화살표 연산을 통해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에 나머지 요소 객체들도 접근을 해가면서 해당하는 객체의 멤버들을 이용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다만 포인터 변수가 배열의 시작 요소를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그 포인터 변수를 마치 배열의 이름처럼 사용을 해서 배열의 첨자 연산을 사용을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plist 플러스 1이라는 것은 plist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의 시작 요소부터 포인터 변수의 베이스 타임만큼 떨어진 곳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화살표 연산자가 사용되고 있지만 plist 네모괄호 1이라는 것은 하나의 배열의 선택식과 같은 첨자 연산으로서 주소 값이 아니라 이 요소 객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어져서 화살표 연산이 아니라 멤버 참자 연산자 점을 직접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배열을 선언하나 동적으로 배열을 선언하나 배열의 각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만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지는 배열은 해당하는 지역이 끝나게 됐을 때 자동으로 이 배열이 소멸되어지는 처리가 일어나지만 동적 할당되어지는 배열인 경우에는 그 배열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순간에 반드시 해당하는 포인터 변수를 동적 배열처럼 삭제해주는 처리를 명시적으로 해줘야 한다라는 점을 하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다만 이 두 가지 방법들을 보면 모두 다 한 번 선언되어진 배열은 그 크기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배열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불가할 것이요. 동적 배열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 주소값을 대체하면 되기는 해요. 하지만 배열을 만들고 기존의 내용들을 복사하고 하는 다량의 메모리 작업들은 효율성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들이 있겠죠. 따라서 내가 할당받은 크기만큼을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객체의 덩어리가 크다라고 했을 때 낭비되어지는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채로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질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동적 할당되어지는 배열은 당장 필요한 만큼만 할당해서 쓰다가 나중에 더 큰 크기가 필요할 때
더 큰 배열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복사하고 포인터 변수를 교체해주면 되기는 해요. 하지만 메모리가 복사되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인 흐름들이 많이 발생되어져서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동적 할당되어진 배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요소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컴플렉스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따라서 컴플렉스 클래스에는 반드시 인자 없는 생성자가 있어야지만 다음과 같이 동적 할당된 배열 객체가 생성하는 것들이 가능을 했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객체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plist라는 배열은 5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인데 그 5개의 요소의 타입이 무엇인가 봤더니 컴플렉스 포인터 타입이더라 라는 거예요. 즉 주소값을 5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배열을 plist라는 배열로 삼은 것이죠. 다만 주소값은 주소값인데 어떤 주소값이냐 라고 하면 컴플렉스라는 객체의 주소값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plist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파란색 부분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plist라는 배열인데 이 배열의 개별적인 요소들은 컴플렉스 객체에 대한 주소값을 담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들의 묶음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포인터 변수들의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어지면 현재 내가 5개짜리 배열을 만들었지만 이 배열을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 공간은 하나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4바이트, 그것이 5개 있으니까 20바이트만 초기에 할당되면 될 뿐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5개의 배열에다가 각각의 컴플렉스 객체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컴플렉스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을 해가지고서 그 생성된 주소값을 포인터 변수로 하여금 유지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다수 개의 컴플렉스 객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요. 이 경우에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new 연산자를 통해서 생성하는 대상이 배열이 아니라 하나의 복소수 객체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성자 함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객체를 초기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이 plist라는 배열은 현재까지는 2개의 요소가 유효한 요소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따로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후 세 번째 컴플렉스 객체가 필요하고자 했을 때 그 객체를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일을 자연스럽게 처리해 볼 수 있을 것이겠죠. 자, 다만 현재 plist의 0번 요소나 1번 요소 같은 배열의 선택식은 그저 하나의 주소값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객체 포인터 배열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는 요소 객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plist의 네모가로 0이라는 하나의 배열의 선택식으로 표현되어지는 주소가 가리키는 객체에 대해서 show complex 해라 라는 형태로 요 그림만 따져본다라고 하면 plist의 0번 요소가 가리키는 것이 객체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화살표 연산자가 필요한 것이고 더불어서 이 객체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순간에 보면 각각의 컴플렉스 객체들이 연속적인 공간에 할당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이산적인 공간에 할당된 것이기 때문에 할당 해제라는 작업도 개별적인 요소에 대해서 각각 처리해줘야 한다라는 특징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표현 같은 경우도 보면 배열의 크기 자체는 5개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대 100개까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동적 생성되어지는 배열을 통해서 100개짜리 배열을 만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메모리가 초기에 할당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데 반해서 객체 포인터 배열을 통해서 100개짜리 포인터 변수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객체들이 필요한 시점에 객체를 동적 할당해서 연결하면 메모리를 다소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적 생성되어지는 배열은 현재 할당되어진 배열보다 더 큰 배열로 언제든지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객체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변수의 배열 자체는 동적 생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크기 이상의 객체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따라서 C++ 언어에서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에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배열은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크기를 상수 크기로 지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제약이 있었죠.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배열을 생성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특히 지역적으로 생성되어지는 배열은 그 지역 안에서
특히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지는 배열은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고 절대로 함수 호출 측으로 반환할 수는 없는 제약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현재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로 넘기는 것은 가능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배열의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역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는 방법이죠. 따라서 배열의 크기를 조금 더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적 할당된 배열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new 배열 요소 타입 그리고 네모가로 크기를 통해서 일련의 배열 요소들을 동적 생성할 수 있고 그 동적 생성되어진 배열의 시작 주소를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유지해주게 되어지면 이후 이 배열의 할당 크기가 모자라는 시점에 얼마든지 더 큰 배열을 할당을 해서 그 내용을 옮겨 담고 새로운 배열을 가리킴으로써 배열의 크기를 확장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것이에요. 더불어서 동적 할당된 배열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 의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의 크기를 할당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다만 이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많은 수의 객체 배열을 한 번에 할당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는 객체까지도 미리 할당해 놓는다라는 측면에서 메모리 활용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방법이 되어질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 포인터 변수의 배열을 두고 그 포인터 변수의 배열을 통해서 각각의 객체들을 동적 할당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객체는 만들어 두지 않다가 나중에 객체가 필요한 시점에 동적 할당된 객체의 주소값을 유지해 줌으로써 다수 개의 객체들을 하나의 배열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 세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과 다르게 하나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열의 최대 개수를 수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앞서서 논의하진 않았지만 네 번째 유형을 본다라고 하면 이 포인터의 배열 자체를 동적 할당해주고 그 포인터 변수의 배열에서 각각의 요소인 포인터 변수를 통해 해당하는 요소 객체들을 동적 할당해서 그 주소값을 유지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줄 수도 있고 또 그 배열의 최대 크기도 제한되어지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하지만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로 사용을 해줘야 하는 그런 구성을 얻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버전의 배열이 있는데 우리는 이 네 번째 배열은 이번 학기에 다루지 않을 것이고 이 세 가지 형태의 배열 위주로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우리 자바 언어에서의 배열 같은 경우 보면 이런 배열은 아예 제공해주고 있지 않아요. 더불어서 기본 자료형의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 2번 구조 같은 경우를 참조 자료형의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구조 같은 경우들을 이용한 그런 형태가 되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자바 언어에서는 그 모두 다 하나의 배열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사용 방법들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 C++에서는 내가 동적 할당한 대상이 배열이냐 아니면 객체이냐 또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단일 포인터이냐 아니면 포인터의 배열이냐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잘 구분을 해서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